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지난 70년 한반도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후의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은 뜨거운 감동이었습니다. 남북 합의 선언문은 남과 북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 평화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고, 안토니오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역사적 회담의 갈채를 보내주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 갈등이 아니라 공존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5월 중 한중일, 한미, 북미, 한러, 북중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를 여는 대서사시의 제2장, 제3장, 제4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평화의 길은 지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증유의 길이자 두 번 다시 맞기 어려운 천재 1호의 기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게 이루어놓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잘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밤낮 없이 핵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상 간의 통화, 유엔 사무총장 간의 통화를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조건 없이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제적 선언을 했습니다. 전쟁 불사의 적대적 살얼음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정성을 다한 나머지 평화와 공존의 관계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대표로서 저는 우리 당 법률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오늘 어느 언론에는 평화협정이 되는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치 아니하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선언에서도 양 정상 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에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런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도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절인 어제 물컵 갑질 폭행의 무리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정부의 특혜와 지원 속에서 성장해온 대한항공을 자신들의 사유물인 양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 오너들의 갑질과 기업 경영에 대해 노동자들이 분노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조씨 일가의 만행에 대해 제보를 이어가며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씨 일가의 갑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재벌 2, 3세들이 거듭된 일탈힘과 함께 재벌과의 뿌뚤어진 특권 의식을 정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꿀대받고 모욕받지 않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재벌 일가의 갑질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갑질하는 오늘들은 기업 경영에서 분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명심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붙이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4월을 거쳐 초록을 넘어 본격적인 녹음이 펼쳐지는 찬란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남북 모두에서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 첫 이행으로 대북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에 화답하듯 북한의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 동향을 포착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었고,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회담 마중물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운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회담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직후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애초에 배제되었던 판문점을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한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CNN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4월 27일 전 세계가 판문점을 주목한 데 이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또다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에 퍼진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과 영향력을 무겁게 받아들여 남북은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의 실제적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후속 사업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등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판문점 선언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게 불가역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5월 국회의 첫날입니다. 국회법에 열리도록 되어 있는 4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여야 간 합의도 없이 하루에 빈틈도 없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방탄으로 시들어가는 체포동의안과 추경, 민생, 이것이 2018년 5월 국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추경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청년 실업률은 11.6%를 기록하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과 고용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할 추경의 집행 시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어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되며 위기 극복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6개 위기 지역 곳곳에서 추경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조속한 추경 처리 촉구에 나섰고 23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도 추경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은 추경 처리 지연에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구원의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를 위해 정쟁에만 올인하지 말고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검찰이 삼성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문건이 한 방송사의 보도로 공개되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만든 문건의 제목은 을지로 습격작전으로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삼성의 불법 파견을 비판하자 삼성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들을 동원해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청업체들은 당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하는 활동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 역시 실제로 그런 압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3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저로서는 삼성이 하청업체들을 동원해서 이런 일을 뒤에서 사주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국회도 이번 일을 포함해서 삼성의 노조 파괴, 반도체 노동자 피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 일가의 일탈과 갑질,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골물대로 곪게 만들고 시장 경제를 뿌리에서부터 썩게 만들어온 그 장본인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번 삼성과 대한항공의 사례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